집안에 겹경사가 나고 돈복이 미친 듯이 불어납니다. 이 문장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소띠 여러분, 때론 힘든 상황도 웃음으로 이겨내셨죠. 바로 그 진심과 노력이 겹경사와 함께 삶의 풍요를 만끽할 돈복으로 활짝 열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리학자를 특별히 초대해서 로또를 사면 좋은 날과 로또 당첨 번호를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 운세. 그럼 먼저 1949년생 기축생분들의 7월 운세부터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혹시 개인별로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949년 기축년생, 그러니까 올해 이제 77세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2025년 7월 기축생 총운 자료를 가지고 다가오는 7월 한 달의 기운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7월의 에너지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걸 딱 짚어드리는 거죠. 이 자료 보니까요, 7월은 당신의 그 개인적인 힘,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는 시기인데 동시에 또 삶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 예기치 않게 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충미충이라고 하죠. 상당히 흥미로운 달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당신의 중심 에너지인 기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다는 점이에요. 2025년 운세 자체에 들어오는 그 불 기운 있죠? 거기에 7월의 땅의 기운, 심지어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된 나무, 갑목 기운하고 이렇게 합쳐질 가능성까지. 와, 정말 그 단단한 대지처럼 굳건한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땅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건 스스로에 대한 확신, 또 추진력 이런 게 눈에 띄게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평소에 좀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뚝심 있게 밀어붙일 힘이 생기고요. 또 주변의 도움이나 지지, 이게 이제 사화 정인이죠. 불기운.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목 정관과의 합가능성은 사회적인 명예나 역할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여지도 보여주고요. 네. 그런데 이 강인함 속에서 분석 자료가 가장 주목하고 또 어쩌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충미충이에요. 당신이 태어난 해의 글자, 그러니까 축토랑 7월 운세의 글자인 미토가 서로 꽝 하고 부딪힌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기반이 좀 흔들린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 충미충이라는 게 안정성을 상징하는 그 땅 기운끼리 충돌하는 거라서요. 이게 예상치 못한 변화나 좀 내부적인 갈등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뭐랄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막 흔들린다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특히 동료나 친구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좀 심각하게 생기거나 불화가 생겨서 마음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관계 문제요? 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가정이나 직장처럼 내가 의지하던 환경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사고수 같은 것도 이 충돌과 관련해서 꼭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게 흙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때로는 좀 고집스러움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물기운이죠. 재물운이나 활동, 나무기울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는 건가요? 좀 숨통 트일 만한 거는요. 자료에서는 그래도 예상치 못한 재물은 편재의 기운, 이게 이제 계수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오히려 균형을 잡는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넘치는 그 땅의 에너지를 그냥 쌓아두기보다는 쇠, 김, 이걸 이제 식상이라고 하죠. 이걸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구체적인 활동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토생금, 흙에서 쇠를 얻는 이치죠. 토생금,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무기운, 관성이죠. 이걸로 방향성을 딱 잡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게 목극토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물기운, 재성이죠. 이걸 현실적인 목표나 결실로 삼는, 그러니까 금생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에서도 이미 강하고 불안정한 이 땅 기운을 더 부추기는 불기운보다는 쇠, 나무, 물
이 세 가지 기운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균형이 핵심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뭐 창작, 발표, 교육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는 활동, 이게 금기운이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건 금이랑 목기운 둘 다 해당되겠네요. 또 조직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질서를 세우는 역할, 이게 목기운.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에너지를 좀 건전하게 발산하는 거, 이것도 금기운.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건 토기운이죠. 또 안전제일주의, 그리고 위장건강 관리, 이것도 토 관련해서 꼭 챙기셔야 하고요. 아, 행운의 색깔 얘기도 있네요. 빨간색 화를 언급하면서도 지금 당신에게는 땅, 토 기운이 너무 강하고 불안정하니까 이건 뭐 내적인 안정이나 영감을 얻는 정도로만 쓰고 오히려 흰색이나 금색 계열, 그러니까 금 기운이죠. 또는 초록색 계열, 목 기운, 이런 색깔과의 조화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강한 기운을 더 보태는 것보다는 부족한 기운을 채우거나 넘치는 기운을 설기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죠. 특히 진짜 흥미로운 건 행운의 숫자 부분이에요. 로또 당첨 같은 특별한 행운을 기대해 볼 만한 숫자로 2와 7, 이게 화기운인데 아마 인성이라 예상 밖의 도움이나 행운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9번, 이건 금기운, 식상이죠. 아이디어나 활동이 쟁올로 연계되는 촉매제, 뭐 이런 의미로 제시하고 있어요. 오,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편재일, 그러니까 큰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로 7월 2일, 12일, 22일 이날들을 꼽았습니다. 이날들에는 특히 그 큰 물, 임수의 기운이 들어와서 예상치 못한 재물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분석하네요. 네. 그 기반이 흔들리는 충미충시기가 오히려 고정된 틀을 깨고 로또 당첨 같은 뜻밖의 행운의 문을 열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 편재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크고 좀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충미충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뭐 올인하는 방식의 투기 같은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되고요. 기회를 잘 포착하되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어쩌면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정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7월은 듣고 계신 기축년생 분들에게 강력한 개인적인 힘이 주어지는 동시에 기반의 불안정성이라는 큰 숙제가 함께 오는 달입니다. 핵심은 넘치는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 그러니까 금, 식상으로 잘 풀어내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 목, 관성이죠. 이걸 잡으면서 현실적인 결과, 수, 재성을 지향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물론 충미충으로 인한 위험 관리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분석 자료는 충미충이 당신의 기반을 흔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흔들림이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넘어서 당신에게 안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근본적으로 다시 묻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를 겪어내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단단함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1961년생 신축생분들의 7월 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1961년 소띠, 네, 신축생이신 당신의 2025년 7월 운세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개미월이죠. 맞습니다. 이번 달 에너지 흐름, 또 기회는 뭔지, 뭘 좀 조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파악해서 7월 한 달을 더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7월은 당신의 그 날카로운 보석 에너지, 신금 기운이요. 이게 굉장히 강해지는 때예요. 네, 맞아요. 내면의 힘 같은 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존감도 좀 커지고. 근데 동시에 이게 재밌는데 당신의 뿌리인 땅, 축토랑요. 이달의 기운인 미토가 정면으로 꽝 부딪혀요. 아, 충미충.
네, 충미충. 그래서 이게 단단해지는데 또 엄청 흔들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안정과 불안정이 같이 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일단 좋은 점부터 좀 보면요. 강해진 에너지 덕분에 뭐랄까 집중력이나 인내심 같은 거요. 네네. 학문이나 문서 작업 이런 세밀한 일에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이달의 개수 기운. 아, 개수. 식신이죠. 네, 이게 당신의 아이디어나 뭐 표현력을 좀 부드럽게 밖으로 드러내게 도와줘요. 그렇죠. 그렇게 에너지가 딱 모이면 자연스럽게 뭔가 현실적인 목표, 예를 들면 재물을 줬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역할, 이런 걸 해내려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 동력이 생기는군요. 네. 자료들을 보면 특히 그 을목, 편재운, 그리고 특정 날짜들이 언급돼요. 이게 좀 예상 밖의 재물 기회죠. 오, 편제요? 네. 그리고 또 연운의 사화, 정관이 있어서 뭐 명예를 얻거나 좀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고요. 와, 기회도 많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충미충, 땅들이 부딪히는 거요. 이게 이번 달 제일 신경 써야 할 변수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게 아무래도 기반이 흔들리는 거라 마음이 좀 불안정해지거나 스트레스 아니면 결정을 잘 못 내리는 뭐 그런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토 기운이 인성이라고 해서 뭐 문서나 계약, 공부 아니면 윗사람, 부모님 이런 걸 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문서나 계약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건강 쪽으로는 특히 위장, 소화기 계통 여기에 좀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게다가 이 토 기운이 너무 많아지면요. 이걸 토담의금이라고 하거든요. 토다매금. 흙이 많아서 금이 묻힌다. 맞아요. 당신이라는 반짝이는 보석이 두꺼운 흙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좀 답답하겠죠? 네, 답답하겠네요. 재물발이가 좀 어렵거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약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재물활동을 뜻하는 목 기운도 좀 약해질 수 있고요. 와, 강해지는데 묻힐 수도 있고 기회는 있는데 불안정하고 진짜 복잡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가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 균형입니다. 너무 강하고 또 부딪혀서 불안정한 흙 기운은 좀 덜어내야 하고요. 당신의 그 예리한 재능, 신금이 잘 빛나도록 도와야죠. 균형이요. 네. 그래서 분석에서는 세 가지 기운을 좀 활용하라고 해요. 첫째는 목 기운. 재물운이기도 하고 목표 설정, 활동 방향 제시, 뭐 초록색 계열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아, 초록색. 둘째는 수 기운. 이걸로 창의력이나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강한 에너지를 좀 유연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검은색이나 파란색 계열. 물처럼 유연하게? 그렇죠. 셋째는 화 기운.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자신을 좀 단련하고 절제력도 키우고요. 이건 붉은색 계열이죠. 목, 수, 화. 알겠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조언들도 있었어요. 뭐 행운의 색상, 숫자, 날짜 이런 거요. 네, 맞아요. 행운 색상으로 노란색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 달은 토 기운이 이미 너무 강하고 충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자칫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아, 오히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 나무, 불, 이 색상들을 좀 균형 있게 쓰는 게 더 낫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노란색은 신중하게. 그리고 진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 로또 당첨 가능성. 이걸 언급하더라고요. 행운 숫자로 3, 5, 10 그리고 편재일로 7월 4일, 14일, 24일 이걸 엄청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 분석 자료에서는 이 숫자들과 날짜들이 편재,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큰 재물운이죠. 심지어 로또 당첨 같은 1억 천금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 강력한 신호요? 네, 숫자 3은 직접적인 재물인 목이고 5와 10은 당신을 돕는 토의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해석이 뭐냐면 그 충미충이라는 불안정성 때문에 오히려 평범함을 깨는 뭐랄까 뜻밖의 대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서 뭔가 숨겨진 게 나온다. 이런 건가요? 정확해요. 약간 그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숨겨진 보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와, 불안정함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큰 기회에는 또 항상 주의사항이 붙잖아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편재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크고 좀 불안정한 재물이거든요. 특히 이번 달은 안정성에 뿌린 인성이 충미충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몰빵 같은 투기적인 행동은 금물이다. 분석에서 정말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 올인은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기회를 잘 포착하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계약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조건 같은 거 더 꼼꼼히 살피는 냉철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중함과 냉철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25년 7월은 당신에게 내적 에너지는 아주 강해지지만 동시에 좀 심한 불안정성도 같이 오는 정말 역동적인 한 달이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재물이나 사회적인 성취 기회도 분명히 있는데 그만큼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예상 밖의 변수에도 대비해야 하고요. 그렇죠. 이번 분석에서 제일 흥미로운 관점은 역시 그 불안정성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거냐는 점인 것 같아요. 이 흔들림이 오히려 일상의 틀을 깨고 예상치 못한 행운, 심지어는 로또 당첨 같은 상상 초월의 대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특별한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재밌죠. 물론 아까 강조했듯이 신중함과 균형 감각은 꼭 지켜야겠지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다가오는 7월의 변화와 또 그 속의 기회들, 이걸 어떻게 당신만의 길로 만들어 가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1973년생 개축생분들의 7월 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3년 개축년에 태어나신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고요. 이걸 토대로 2025년 7월 개미월의 기운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은 일단 당신의 타고난 기운, 그 개수, 물의 기운이 힘을 받는 시기이긴 해요. 근데 동시에 아주 강력하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토 기운하고 딱 부딪히게 됩니다. 사주에서는 이걸 편관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예상치 못한 어떤 도전, 압박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아, 편관이요? 도전이나 압박감. 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신의 태어난 해가 축이잖아요. 근데 7월이 미인데 이 둘이 만나서 충미충이라는 아주 강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충돌요? 충미충. 네. 소띠해랑 양띠달이 만나는 건데 이게 좀 불안정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길을 찾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 충돌이라니. 듣기만 해도 좀 긴장되는데요. 그 충미충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상에서 느낄 만한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미충은 보통 사회적인 역할 아니면 직장, 책임감 이런 거랑 관련된 부분에서요. 갑작스러운 변화나 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불러올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부서가 이동된다거나 아니면 하던 프로젝트에 큰 변동이 생기거나요. 심한 경우에는 이직이나 실직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고요. 아, 정말요? 네. 동료들이랑 갈등이 좀 심해진다거나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명예 관련된 구설수라든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하고요. 아이고, 조심해야 할 게 많네요. 네. 건강 쪽으로는 위장 같은 소화기 계통 문제나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확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관리하시는 게 좋겠죠. 듣고 보니까 정말 변화의 폭이 클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자료 보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모든 변화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한테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금의 기운하고 목의 기운인데요. 금이랑 목이요? 네. 먼저 금은 인성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뭐냐면 지혜, 학문, 통찰력, 그리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 이런 걸 의미해요. 아, 도움받는 힘.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우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고 주변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관인상생의 실마리라고도 하거든요.
관인상생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 관이 오히려 배움과 성장, 인성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어려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하나, 그 목의 기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목은 식상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의 창의력, 표현력, 그리고 행동력 이런 걸 상징해요. 창의력, 표현력. 네. 그러니까 강한 압박감, 그 토기운이죠, 속에서. 그냥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에너지인 거죠. 이런 창의적인 활동이 결과적으로 재물, 즉 재성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오, 돈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7월 자체의 기운인 개수, 개수는 당신하고 같은 물기운이잖아요. 이걸 비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신감이랑 주체성을 더해줄 수 있어요.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려면 금의 지혜랑 목의 활동성, 이걸 잘 쓰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뭐 행운을 높이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금기운을 살리려면 뭐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좀 믿을 만한 전문가나 멘토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고요. 명상이나 좀 차분하게 자기 성찰하는 시간 갖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목기운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거나 자기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변화에 너무 저항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자세. 이런 걸 통해서 발휘될 수 있어요. 유연함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건강관리,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계통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료에서는 행운 색상으로 흰색을 추천하더라고요. 흰색이요? 네, 흰색이 금을 상징하니까 마음의 안정이랑 좀 명료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아, 흰색 기억해둬야겠네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로또 번호 추천 같은 좀 흥미로운 내용도 있던데요. 아, 네네. 그 부분도 있었죠. 행운의 숫자로 3, 4, 9 이걸 언급하고 있는데요. 숫자 3은 그 목의 창의력, 활동성 이걸 나타내고 4랑 9는 금의 지혜, 직관 그리고 뭐랄까? 보이지 않는 도움, 조상의 도움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4랑 9가 지혜랑 직관? 네. 그래서 이런 숫자 조합이 좀 예상치 못한 행운, 예를 들면 진짜 로또 당첨 같은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와. 특히 편재라고 부르는 예측 불가능한 큰 재물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이 있거든요. 편재일이요? 네. 7월 6일 병자, 16일 병술, 26일 병신 이 날들을 꼽고 있어요. 오, 날짜까지 딱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이런 날 혹시 로또를 산다면 뭐 특별히 조언할 만한 점이나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자료에 따르면요. 이날들에는 좀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해요. 긍정적인 마음. 네. 특히 그 충미충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역설적으로 기존의 틀을 확 깨면서 뜻밖의 행운이 들어올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아,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편재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미층으로 안 그래도 불안정한 시기인데 막 무리하게 올인하고 이러는 건 절대 피해야 하고요. 아,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냥 가볍게 뭐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미로 접근하고 결과가 어떻든 작은 행운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은 1973년 개축생이신 당신의 2025년 7월 운세를 위한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충미충이라는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가 예상되는 만큼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래도 금의 지혜와 목의 창의력을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심지어 편재 같은 예상치 못한 행운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격렬한 흔들림이 우리를 가두던 어떤 낡은 틀을 깨주고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이번 7월 어쩌면 당신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딱 붙잡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랄까? 가장 불안정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서 다가오는 7월을 맞이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1985년생 을축생분들의 7월 운세입니다. 1985년 을축년에 태어나신 청취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2025년 7월, 그러니까 개미월이죠. 네, 개미월입니다. 이 개미월의 기운이 우리 청취자님께 어떻게 작용할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번 달은 재물운이 엄청 강하면서도 동시에 변동성도 만만치 않은 아주 역동적인 시기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그 충미충인데요. 아, 그 충돌 에너지요? 네. 청취자님의 기본 에너지가 을목, 그러니까 부드러운 나무나 풀 같은 건데 이게 주변 도움으로 힘을 받아요. 주변 도움이요? 네. 월운의 개수, 편인, 이건 뭐 지혜나 직관 같은 물기운이고요. 또 연운의 비견, 겁재, 동료나 친구 같은 에너지죠. 아하, 뇌김이 강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아주 큰 재물은 편재를 만나는데 이게 좀 불안정한 재물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청취자님의 재물 창고인 축토랑 7월에 미토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 충미충. 네, 이 충미충 때문에 재물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균형을 찾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갈지 그걸 함께 탐색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아까 본인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자신감이 좀 붙고요.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느낌? 그런 걸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추진력도 생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개수편인이라는 게 약간 직관력,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볼까 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위기를 넘길 지혜 같은 거죠. 오, 그럼 내적인 힘이랑 외부 지원이 딱 받쳐주는 거네요. 네. 특히 이 인성이라는 수기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곧 닥칠 그 재물 변동성, 충미충 속에서 마음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든든한 닷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롭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 재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편재가 아주 왕성하다. 기회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이게 재물 창고인 축토에 미토가 또 들어오니까 양적으로는 재물 에너지가 엄청 커요. 와, 뭐랄까 갑자기 큰 돈 벌 기회가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일 수 있죠. 사업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투자 제안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 같은 것도요. 네, 가능합니다. 평소에 생각 못했던 규모의 돈을 다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와,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요. 근데 역시 그 충미충, 창고끼리 부딪힌다는 게 문제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가장 큰 건 역시 불안정성이에요. 잘 쌓아 올린 것 같던 재물 기반이 갑자기 확 흔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요? 뭐 예상 못한 큰 지출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다거나 심하면 사기 피해 같은 것도 자료에선 경고하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군요. 네, 진행 중인 계약이나 뭐 프로젝트가 갑자기 엎어지거나 계속 미뤄질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나 문서 관련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엄청나겠네요. 건강도 좀 맞아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특히 소화기 계통, 위나 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돈 문제뿐 아니라 일 자체가 꼬일 수 있군요. 아, 그리고 아까 겁재운, 경쟁 심화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주변 동료나 경쟁자랑 좀 부딪힐 수 있고요. 재물을 놓고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동업이나 공동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와,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기회는 큰데 위험도 크고. 그럼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뭘 활용해야 할까요? 자료에 뭐 조언 같은 거 있나요? 네, 다행히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기운, 상관인데요. 창의성, 표현력 이런 거예요. 창의성이요? 네, 연운의 사화 에너지를 써서 기존 방식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죠. 아하, 틀을 깨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금기운, 관성입니다. 이건 안정적인 직업 활동이나 사회적 역할 같은 걸 의미해요. 안정성. 네, 지금 하는 일,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좀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게 혼란 속에서 중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 창의적인 돌파랑 안정적인 유지,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하는 거네요.
쉽지 않겠는데요? 네, 좀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 조언해요. 네, 어떤 것들이죠? 우선 수기온 활용, 새로운 거 배우거나 문서 작업 꼼꼼히 하고요. 경험 많은 윗사람이나 전문가 조언을 꼭 구하세요. 마음의 안정도 중요하겠고요. 네, 맞아요. 명상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행운 색상으로 수 기운의 파란색 계열을 추천하더라고요. 파란색 계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화 기운 활용은 아까 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체화하거나 좀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늘리는 거고요. 네. 금 기운 활용은 현재 직무나 역할에 집중해서 안정감을 찾는 거. 마지막으로 재물 관리는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재물 관리, 이건 진짜 중요해요. 투자나 큰 지출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무조건 전문가랑 상의해야 하고요. 충동적인 결정은 절대 안 됩니다. 안전 또 안전이에요. 정말 신중함과 지혜가 필수네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행운의 숫자나 특별한 날짜 이런 거요. 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이번 달에는 특히 숫자 1하고 6, 이게 수, 인성, 그러니까 지혜랑 도움을 뜻하고요. 1과 6. 그리고 숫자 2, 이건 화식상, 창의성과 표현력이죠. 이 숫자들을 통해서 뭔가 뜻밖의 행운 같은 걸 얻을 수도 있다고 해요. 뜻밖의 행운이요? 예를 들면요. 뭐 기적적인 영감이라든지 심지어 로또 당첨 같은 아주 예기치 않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와, 로또. 그리고 특정 날짜도 있었죠? 네, 7월 8일 무인일, 18일 무자일, 28일 무술일. 이 날들은 아주 강력한 편재, 무투, 에너지, 그러니까 큰 재물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라서요. 재물 관련해서 뭔가 특별한 행운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럼 그날 뭔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료에서도 엄청 강조하는데요. 네. 충미충 때문에 재물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몰빵 같은 투기나 도박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나. 네. 기회가 보여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갑자기 누가 뭐 좋은 제안을 해도 반드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뜻밖의 행운은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만 하고 현실적인 위험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1985년 을축생 청취자님, 2025년 7월은 정말 강력한 기회와 그만큼의 위험이 같이 있는 달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건 청취자님 자체의 힘도 강해지고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도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결국 핵심은 그 충미충이라는 격렬한 변화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충돌을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네. 이게 기존의 낡은 틀을 깨는 엄청난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혜수, 표현력, 화, 안정성, 금. 이 세 가지 에너지의 균형을 잘 잡아서 이 변화를 잘 관리하면 어쩌면 단순한 재물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와우, 긍정적인 전환점 듣기 좋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이 강력한 변화의 시기가 청취자님께 진정한 풍요란 무엇인지, 안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이 변화의 에너지를 통해서 청취자님 삶에서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할 낡은 틀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생 정축생분들의 7월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1997년 정축년 소띠. 당신의 2025년 을사년 7월 운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개미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7월이 당신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당신의 그 기본 에너지인 정화가 월운의 개수, 편관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또 활동 기반인 축토도 월운 미토와 충돌, 그러니까 충미충이 일어나는 달이라서요. 편관의 충까지 좀 긴장되는 달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은 이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고 또 불안정성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어려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정화랑 개수, 편관이 만나는 거요. 네,
정화는 보통 촛불이나 등불 같은 은은한 불에 비유되는데 7월에는 개수, 그러니까 아주 차갑고 거센 비바람이 바로 앞에서 몰아치는 형국이에요. 아, 촛불 앞에 비바람이라니 듣기만 해도 좀 위태로운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편관의 작용인데 쉽게 말하면 예상치 못한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 혹은 좀 무거운 책임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힘든 일이 맡겨진다거나 뭐 상황이 내 맘대로 안 풀리는 답답함 같은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 축토랑 미토가 부딪히는 거, 축미충. 이건 또 어떤 영향인가요? 네, 동시에 일어나는 또 다른 불안정 요소인데요. 당신의 활동 기반이자 표현력을 나타내는 그 연지 축토 식신이 월운의 미토 식신하고 강하게 충돌하는 거예요. 축미충. 식신끼리의 충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뭐랄까 내가 꾸준히 해오던 일, 계획 같은 것에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중단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아, 잘 진행되던 일이 갑자기 꼬이거나 멈출 수도 있겠군요. 네, 혹은 내가 표현하는 방식, 말 같은 것에서 오해가 생겨서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요. 또 재물 활동의 불안정성이나 소화기 계통 건강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휴, 평관의 식신충까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충이라는 게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기존의 틀이나 방식이 깨지면서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나 가능성이 확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어려움 속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기댈 만한 구석은 없을까요? 2025년 전체 운이 좀 도와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2025년 을사년의 기운, 특히 천간의 을목 편인하고 지지의 사화 비견이 꾸준히 당신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아, 연운의 지원이 있군요. 다행이네요. 네, 특히 그 을목 편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강한 물기운, 개수 편관의 힘을 좀 흡수해서 조절해주고요. 수생목. 아, 물기운을 나무가 빨아들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약해진 불, 정화를 다시 좀 생기 있게 도와주는 목생화 역할도 합니다. 나무가 불을 살려주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혜나 인내심,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일종의 보호막이자 에너지 공급원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을목, 즉 목기운을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힘쓰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뭔가 내면을 채우고 지혜를 구하는 활동들이군요. 네, 자료에서 추천한 그 초록색 계열, 목의 색결이죠. 그런 색상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소소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초록색이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이 목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겪는 압박이나 혼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압박감, 편관과 계획 변동, 충미충은 주의해야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 목기운, 즉 배움과 성찰,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 균형을 잡고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특히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편관은 심장, 혈액순환, 시력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충미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 계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도 좀 신중해야겠네요. 구설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으니. 네, 재물 관리도 마찬가지로 막 확장하거나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충미충 얘기하실 때 혼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뜻밖의 행운 같은 거요? 아, 네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료에서는 이 충미충의 변화무쌍함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재물운, 즉 편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편제요? 갑자기 들어오는 큰 본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뉘앙스죠. 심지어 로또 같은 그런 일확천금의 가능성까지 제시하면서 행운 숫자랑 특정 날짜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오, 정말요? 어떤 숫자랑 날짜인데요?
숫자는 138을 행운의 숫자로 꼽았고요. 날짜는 7월 10일 경진일, 20일 경인일, 30일 경자일, 이날들이 다 편재의 기운이 강한 날들이거든요. 138, 경진, 경인, 경자일. 와, 이거 정말 혹하는데요? 그렇죠. 숫자 1은 수기운, 즉 편관을 의미하는데 위기 속 기회로 해석한 것 같고요. 3과 8은 목기운, 즉 인성을 의미하니까 지혜나 조력을 통해 얻는 행운으로 풀이한 듯합니다. 와, 근데 이게 참 이런 운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되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편재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들어올 땐 크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때도 순식간에 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 아, 그렇죠. 안정적인 돈은 아니죠. 네, 특히 이번 달처럼 당신의 활동 기반인 식신이 충미충으로 흔들릴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런 뜻밖의 행운에 대한 기대는 그냥 작은 재미나 가능성 정도로만 생각하고 실제 큰 돈이 걸린 투자나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잘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번 달은 안정과 변화, 또 행운과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시기군요. 맞습니다. 균형 감각이 아주 중요한 달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7년 정축생 당신에게 2025년 7월은 외부적인 압박, 즉 편관과 내부적인 흔들림, 충미충이 동시에 찾아오는 좀 도전적인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긴장감이 있죠. 하지만 2025년 을사년이라는 든든한 배경 속에서 특히 목기운의 지혜, 그러니까 배움과 성찰, 또 인내심과 주변의 도움을 잘 활용한다면 이 시기를 충분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미충이라는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신중함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이번 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충미충, 즉 기존의 틀이 깨지고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뜻밖의 외부적 행운 가능성으로 연결했지만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바깥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당신 스스로 깨고 싶었던 어떤 오래된 습관이나 생각의 틀, 고정관념 같은 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내 안의 틀을 깨는 것? 네. 어쩌면 그 내면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번 달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값진 행운이자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